이제 드디어 해시 테이블로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콜리전 핸들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맥시멈 인티저가 뭐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심지어 맥시멈 인티저가 10이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가지가 길어질 뿐이지, 그죠?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유니크 밸류로 하려다 보니까 모든 인덱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맥시멈 인티저가 뭐든 간에 데이터를 인덱스로 바꾼 다음에 인덱스를 그 맥시멈 인티저로 나눈 나머지로 매핑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늘려 나가면 어쨌든 표현은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또 극단적으로 줄여서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맥시멈 인티저를 11로 했다. 11까지만 표현하는 걸로 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라는 아이템을 더하려면 일단 해시 밸류 i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덱스 범위 내에서 표현이 돼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x가 i를 일단 계산한 다음에 i가 12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인덱스, 밸리드한 인덱스를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이고 이 인덱스, 밸리드 인덱스라 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일단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시 펑션, 그게 뭐 몇 진수로 단순하게 나타내는 펑션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기능이 있는 펑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해시 펑션을 갖추면 인덱스로 바뀝니다. 그게 해시 밸류죠. 인덱스로 바뀌는데 그 인덱스가 맥시멈 인티저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리덕션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예시로는 모듈로를 얘기로 한 거죠. 결국 맥시멈 인티저로 나눈 나머지 계산을 거치면 이제 밸리드 인덱스가 된다. 그래서 해시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그 정의들을 얘기해야 돼. 해시 테이블이 있고 해시 펑션이 있고 해시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 하면 밸리드 인덱스로 데이터를 나타낸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밸리드 인덱스는 데이터가 해시 펑션을 거쳐서 해시 밸류가 되고 해시 밸류가 다시 리덕션을 거치면 밸리드 인덱스가 된다. 그래서 해시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약간 세세한 정의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마다 지금 다 기능이 있어요. 보면 이 펑션은 데이터를 인덱스로 바꾸는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얘는 사실 최대한 충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얘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충돌을 완화하면서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냐가 이 해시 펑션 디자인의 핵심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할 때는 어떻게 인덱스를 조금만 하면 좋고 뭐 콜리전은 어떻게 핸들하고 막 이런 이슈들이 거기에 있겠죠. 해시 테이블의 퍼포먼스를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지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럼 이제 실제 서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O 원타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럼 진짜 O 원타임이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그 인덱스를 원래 무진장 큰 숫자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그거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확 줄였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아까는 12로 보여드렸고 지금은 심지어 4까지밖에 표현을 안 했네요.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점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를 낭비하진 않아요. 우리가 m을 크게 가져가면 막 숫자를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400만이었나요? 4천만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인덱스를 가진 어레이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메모리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건데 그 m을 줄여 나가면 일단 진짜 사용 중인 데이터로만 메모리를 채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on the flip side, time cost가 이 longest chain의 길이에 비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세 번째 쪽에 보면 체인이 되게 기네요. 그럼 얘가 지금 전체 search time을 governing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길이를 줄이는 것도 되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싱글 링크 리스트는 뭐 add 할 때 O1 타임. 아까 add first 빨랐죠? 근데 in operation은 전체 다 찾아야 해서 on. 그냥 리스트도 on. 근데 data index array는 O1 타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싫었어요. 그래서 체인스로 바꿨더니 메모리가 줄어든 건 괜찮은데 다시 OK 타임이 걸렸는데 K가 뭐냐면 이제 N이 아니라 K예요. K는 체인의 길이. 반드시 N하고 같을 이유는 없죠. K는. 근데 어쨌든 O1 타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K가 뭐냐? K를 줄이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게 약간 복잡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인덱스 개수를 아까 제가 m이라고 했잖아요. 맥시멈 인티저 하는 거. m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그 m개의 인덱스로 large n개의 엘리먼트를 표현한다. 지금 18개의 엘리먼트가 이 박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k는 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on 타임이라 하면 이 18개에 비례하면 on 타임이고 지금 k는 n하고는 살짝 다른데 뭔가 n과 m 사이의 관계로 표현될 거예요. k는. 그래서 최대한 그 n과 m을 잘 조작하면서 k를 최소화해야 올바른 해시 테이블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해시 테이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m개의 인덱스와 n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쳤을 때 K는 둘 사이예요. 둘 사이. 최고 좋은 케이스는 N을 M으로 나눈 경우 완전 이퀄리 디스트리뷰트 되면서 체인이 가장 짧아질 거예요. 모두가 다 짧아지는 거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예시로 들어보면 모든 인덱스가 안 쓰이고 이 0번째 인덱스에만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겠죠. 전혀 분배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체인의 길이가 최악의 경우에는 large n개만큼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k를 최대한 줄여서 n분의 n개로 하면 해피하다라고 섣불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프레임 내에서 놀면은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m이 상수라는 거예요. m이 상수. m이 상수인데 빅 O 노테이션의 정의에 의하면 상수는 쓸모없어요. 그죠? 상수는 쓸모없어서 OK가 m이 5라는 상수라면 5분의 n이 되겠죠?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에. 근데 상수가 필요 없으니까 결국 ON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내에 갇혀서 K를 최대한 이렇게 줄여보겠다 하면 어차피 성능 개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임 코스트는 최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on 타임이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 계속 똑같은 질문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시 테이블이 O1 타임을 할 거냐? 콜리전도 핸들링하고 다 하면서도 어떻게 O1 타임을 할 거냐? 네, 이홍규 학생이 익스포넨셜에서 세조로 변경한 것을 축하드리고 PPT 사례에서 스마일 이모티콘을 뭘로 변환하는 거는 해시 펑션이고 그럼 해시 밸류이고 원은 밸리드인데 예 맞습니다. 네, 이모티콘을 밸류로 변환하는 게 해시 펑션이고 해시 펑션이 범위를 넘어갔을 경우에 그 넘어간 범위를 생각해서 그 인덱스 범위 안쪽으로 넣으면 밸리드 인덱스가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 자, 여기 갑자기 어레이에서 배웠던 얘기가 등장합니다. 리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자, 리사이징을 하면 갑자기 O1 타임으로 가요. m이 픽스드 돼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m은 더 이상 픽스드가 아니다. 우리가 m을 바꾸는 것까지도 고려하겠다. O1 타임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n이 늘어남에 따라서 m도 어느 정도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이제 더 이상 m분의 m이 상수가 아니라 m이 n에 발맞춰서 같이 증가하게 되면 m을 n으로 나눈 게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m이 10씩 늘어날 때마다 뭐 m을 뭐 5씩 늘어난다 하면 결국은 두 배 차이가 계속 유지되면서 n과 m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m분의 n은 2가 되는 거고 2는 상수니까 그냥 O 원타임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을 서서히 늘려간다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등장하고 이게 O 원타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m분의 n을 1.5보다 커지면 항상 m을 2배씩 증가시키는 어떤 규칙을 저희가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시 테이블의 체인은 아무리 길어도 평균적으로 1.5 아이템보다 적게 되겠네요. 그럼 K가 바운드 되는 거죠. K가 절대 1.5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컨스턴트 타임이 유지되는 겁니다. 에버리지로.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m이 5였습니다. 처음에 m이 5고 n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n분의 n도 당연히 빵이겠죠. 자, 이 예시에서 하나씩 더 해볼게요. 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선가 링크드 리스트가 나오고 n은 1, 그리고 n분의 n은 0.2네요. 또 하나 더 했어요. 그럼 그냥 더해졌죠. 또 더했어요. 더해졌고 또 더했어요. 또 더했어요. 이번엔 뭐 겹쳐가지고 내 운 나쁘게 체인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n분의 n이 1.0이니까 m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더 늘립니다. 더 늘리고 1.4까지 늘어났네요. 그리고 진짜 월스트 케이스 체인은 지금 길이가 3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늘리니까 1.6이 됐네요. 그죠? 1.6이 된 상황에서 뭐 한다 그랬냐면 리사이징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m을 늘려야 되고 m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리사이징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완전히 브랜드 뉴 어레이를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다가 세팅한다 그랬어요. 우리 원래 하던 어레이 리사이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배 더 큰 어레이를 다른 곳에다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을 다 카피해야 되죠. 근데 카피하는데 각 아이템마다 해시 밸류가 이제 다시 구해질 거예요. 해시 밸류가 구해진다기보다는 밸리드 인덱스가 다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맥시멈 인티저가 이제 19가 됐잖아요. 그럼 그 9에 맞게 밸리드 인덱스가 막 바뀌면서 리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머지가 완전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바뀌면 체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좀 더 평등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n분의 n은 이 시점에서는 0.8로 다시 줄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하나씩 더 하다가 나중에 또 1.5가 넘어가면 또 2배로 늘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얼마나 어레이가 커질 거냐 혹은 얼마나 링크드 리스트가 길어질 거냐의 그 딜레마를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늘렸다가 어느 경우에는 어레이를 늘렸다가 다시 링크드 리스트를 늘렸다가 목표는 O 원타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리사이징을 했더니 서치 오퍼레이션이 이제 O 원타임이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리사이징은 공짜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되게 복잡하죠. 리사이징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리사이징을 하기가 너무 싫었잖아요. 어레이에서. 그래서 리사이징을 또 조금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리사이징에 대한 컴플렉시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규칙을 만든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1.5가 될 때마다 뭐 2배씩 늘린다. 그러니까 사실 어레이 사이즈를 뭐 1씩 늘려도 되는데 굳이 2배씩 증가시킨 이유가 있어요. 리사이징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리사이징 해시 테이블을 n 아이템을 추가할 때까지 전체 리사이징 오버헤드가 O(n) 타임이에요. 근데 굿 뉴스는 언제나 리사이징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사이즈를 딱 한 번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n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리사이징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그 원래 있던 아이템들을 새로운 어레이에 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컴플렉시티가 O(n) 타임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복사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사이징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띄엄띄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띄엄띄엄한 효과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 컴플렉시티를 구해야 돼요. 리사이징 한 번은 비싸지만 리사이징이 띄엄띄엄 들어간 효과까지 반영하면 전체적으로는 컴플렉시티가 얼마인가 라는 걸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근데 보면 리사이징은 한 번에 2배씩 일어나니까 되게 띄엄띄엄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아이템이 하나가 됐을 때 예를 들면 2배 한 번 리사이징 해요. 그때 컴플렉시티가 1이 되겠죠. 근데 2배가 늘어났으니까 아이템이 2개가 됐을 때 또 한 번 리사이징 하겠죠. 그 다음에 또 4개가 됐을 때 리사이징 하고 8번이 됐을 때 리사이징을 하고 그러면은 각각 리사이징 할 때 오버헤드는 O(n) 타임이니까 방금 이렇게 1타임, 2타임, 4타임, 8타임 될 텐데 n이 될 때까지 이걸 다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전체 컴플렉시티를 다 더했더니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2n-1이에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는 n의 제곱인데요. 이렇게 등비수열로 증가하도록 한 다음에 전체 합을 계산하면 n제곱이 아니라 그냥 n이에요. 2n-1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에 리사이징 할 때 2배씩 증가시키는 이유예요. 전체 합을 n제곱이 아닌 n에 비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자, 리디스트리뷰션 코스트가 지금 n까지 계속 더해 나갈 때 토탈 컴플렉시티가 이 정도니까 이걸 n으로 나눠야겠죠. 한 번 한 번 더 할 때마다는 대략 평균적으로 컴플렉시티가 얼마인가 보면 2n-1을 n으로 나눠서 사실 O(n) 타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리사이징 오버헤드도 O(1) 타임입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퍼포먼스, 해시 테이블은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랑 체이닝이랑 리사이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하나씩 보면 자, 리사이징이 없을 때는 in 오퍼레이션이 되게 느렸는데 리사이징이 잘 들어가니까 in 오퍼레이션도 O(1) 타임이고 심지어 리사이징 오버헤드도 O(1) 타임이더라. 그래서 아주 해피해졌네요. 만약에 모든 아이템이 전체 어레이에 이분리 분포한다면, 그죠?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가정은 n분의 n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n분의 n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워스트 케이스에는 한쪽 어레이, 한쪽 인덱스에 다 몰려가지고 길어지면은 여전히 우리의 저니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이분리 디스트리뷰티드 하는 롤을 담당한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시 펑션이에요. 지금 근데 해시 펑션을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시 펑션이 힘을 내서 최대한 균등 분포를 시켜서 컴플렉시티가 n분의 n이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이 무진장 마지막에 중요해졌다. 우리의 강의의 끝부분입니다. 자, 이 펑션에서 bad example 먼저 보죠. 매핑인데 만약 해시 펑션이 x가 뭐가 들어오든 1을 리턴한다. 아주 최악이죠. 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모든 데이터가 1쪽에만 가지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최악의 경우일 거고 한 단계 좀 더 한 단계 좀 더 진보하면 예를 들면 x라는 스트링을 줬는데 x의 가장 첫 번째 캐릭터에 해당하는 아스키 값을 리턴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스트링이 같진 않을 거예요. 대신 첫 번째 캐릭터가 같으면 다 같은 인덱스의 가지가 주렁주렁 열리겠네요. 아니면 또 뭐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라는 스트링을 받으면 자, x에 있는 모든 캐릭터에다 for 룹을 돌려서 그 모든 캐릭터의 아스키 값을 다 더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아까 두 번째보다는 또 훨씬 나아질 텐데 대신 캐릭터의 구성이 똑같으면 순서가 바뀌어도 다 같은 인덱스에다 달리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주 좋은 솔루션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진수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게 되거든요. 몇 진수로 표현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몇 진수로 할 거냐 256진수 이런 거 너무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b라는 다른 숫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진수로 나타내려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x에 있는 캐릭터를 for 룹을 돌리면서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bc 곱해갖고 더해주면은 이제 b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퀘스천은 이제 b가 뭘로 해야 좋을 거냐? 그러니까 b를 뭘로 채택해야 최대한 많은 스트링들이 서로 안 겹치면서 여기저기 분포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최대한 그 b로 나눈 나머지가 막 무분별하게 분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good base라 하면 일단 256 아까 아스키처럼 만약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유니크니스에다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고 했었죠. 256은 유니크 밸류에 집착할 때 이제 나온 숫자고 지금은 어차피 콜리전 핸들이 됐으니까 256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56은 이런 게 이제 256이라는 숫자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건데 아스키가 255개가 있고 근데 그런 아스키 상황에서 256이라는 숫자를 베이스로 택하게 되면 마지막 4캐릭터가 겹치면 다 똑같습니다. 결국 다 인덱스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별로 좋은 베이스가 아니에요. 256은. 예를 들면 이런 거 I love you, I hate you, he likes you, it's you 하면 다 you하고 점까지 4개가 겹치기 때문에 다 같은 인덱스로 할당이 돼서 인덱스를 고려할 때 256은 유니크니스 고려할 땐 괜찮아 보였는데 이렇게 겹치는 걸 허용하고 나니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걸 한다는 거죠. 작은 소수가 핵심입니다. 해시 펑션을 베이스를 뭘 택할 거냐 소수를 택한다. 소수를 택해야 나눈 나머지가 여기저기 막 무분별하게 분포가 되면서 약간 랜덤한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더 디테일한 게 있겠죠. 해시 펑션 디자인. 실제 막 구체적인 예시도 있고 이 나누는 것만 갖고 끝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핵심 컨셉은 어떤 소수를 베이스로 한 몇 진수 형태의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의 성격상 해시 자체를 막 컴플리트 이해한다기보다는 해시 형태를 제공하는 셋과 딕셔너리를 자주 써보기를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1시간을 배웠으니까 해시를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해시를 쓰세요. 해시로 딴 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딱 하잖아요. 항상 리스트만 써요. 리스트만 쓰고 그게 편하고 와닿고 플렉서블 하니까. 근데 셋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딕셔너리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냥 그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문제를 접했을 때 리스트로만 바로 손이 가는 거를 좀 막아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summary, data indexed array, data indexed array with chains 그리고 with chains가 여기가 2개가 반복됐네. 그래서 하나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 그래서 data indexed array는 in operation이 빠르다. 근데 너무 array가 크다. 그래서 그걸 줄이려다 보니까 체인이 필요했다. 체인을 넣고 보니 설치가 다시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리사이징과 해시 펑션이 함께 동원되면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